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광해군을 지나서 인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하는데 정묘년과 병자년에 오랑캐 호자, 오랑캐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호란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양난이라고 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뜻하는 겁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정묘호란은 후금, 병자호란은 청이 조선을 침략한 건데 후금이 청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청으로 이제 확대된 건데 후금과 청은 다 여진족이죠. 조선은 이 여진을 오랑캐라고 여겼는데 이 오랑캐였던 여진이 후금을 건국하고 정묘년에 조선을 쳐들어왔고 다시 후금이 청이 된 이후에 조선을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입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보기 전에 광해군 때 외교 정책을 봐야 됩니다. 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이 있단 말이야. 자,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여기 만주 지역에 부족을 형성해서 살고 있던 여진이 부족을 통합을 하게 되고요. 부족을 통합을 하고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후금을 건국을 합니다. 자, 여기 여진 세력이 후금을 건국을 하자 중국의 이 명나라하고 후금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후금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조선에 군사를 요청을 합니다. 야, 너네 임진왜란 때 우리 명나라 군사 보내주지 않았냐. 너네 조선도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광해군은 생각이 잠기죠. 명나라가 요구한 대로 군사를 지원해 주자니 후금이 걸린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 명나라는 지는 해고 후금은 떠오르는 해란 말이야. 그렇다고 명나라 요구를 거절하자니 명나라가 우리와 조선하고는 아직까지 여전히 사대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임진왜란 발발했을 때 명나라가 군사 보내준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당시 많은 대신들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광해군은 일단은 강홍립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1만의 조선을 보냅니다. 조선 군사를 보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강홍립에게 명나라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볼게요. 만주 지역에서 후금이 성장을 하자 명나라는 조선의 지원을 요청했다. 광해군은 강홍립이 이끄는 지원군을 파견하는 한편 강홍립에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해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너무 명나라 편만 들지 말라는 거지. 자,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과 이제 후금이 전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명연합군이 패배를 해요. 져요. 자, 패배를 하자 강홍립은 후금에게 바로 항복을 하는 거지. 그 이후에도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청을 적절히 거절을 하면서 후금과의 외교 관계도 이어가는 등 무슨 정책?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했다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를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중립외교. 자, 광해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한 거지. 오케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가 왕이 되죠. 자,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은 서인 세력입니다. 이 서인 세력은 뼛속까지 친명파야. 친명 배금이야. 광해군은 중립외교였죠.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서인의 친명 배금, 즉 광해군과 서인의 외교 정책이 달라요. 외교 정책이 대립을 하는 거지.
서인은 명나라에 친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 그러니까 후금을 말하는 거지. 여진을 말하겠죠. 여진을 배척하는 외교 정책을 지향합니다. 인조가 왕이 됐어. 조선은 이제 친명배금의 외교 노선을 따르게 되는 거죠. 당연히 후금 세력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광해군은 대외적으로 중립외교를 추진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를 했고 이 서인 세력은 친명배금 정책을 펴는 거죠. 따라서 후금이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거를 정묘호란이라 하는 거지. 나중에 후금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청으로 이름을 바꿔요. 자, 이 청은 조선에게 뭘 요구하게 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후금, 청나라. 청나라는 이제 중국 본토를 이제 쳐들어갈 거예요. 쳐들어가기 전에 이 배후가 됐던 배후 세력인 이 조선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지. 즉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끊고 조선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지. 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자 조선에서는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척화는 never, 절대 청나라하고 군신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하고 군신관계를 맺느냐. 맺을 수 없다. 절대 군신관계 맺을 수 없다. 주화로는 맞아. 청나라 오랑캐인 거 맞아.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청나라 세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일단은 청나라의 요구, 군신관계 요구를 맺고 이후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자라는 입장이 주화론입니다. 주화론과 척화론이 대립을 했는데 조선은 척화론으로 기울게 되고 결국 청나라의 침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결국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교과서 61쪽에 3번을 볼게요. 자료 1과 자료 2가 나오는데 보세요. 자료 1번은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된다며 그 허물이 어찌 이보다 클 수 있겠는가. 조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오랑캐 청나라의 노여움을 오히려 도발을 해가지고 이 청나라가 쳐들어와. 그러면 마침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우리 조선 정부는 종묘와 사직이 제사 지내기 못하게 되며 그 허물이 얼마나 크겠는가. 척화가 아니고 주화론의 입장이죠. 주화. 최명길은 대표적인 주화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 2번을 보시면 명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부모의 나라고 청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부모의 원수다. 어찌 이런 시기에 화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척화론의 입장이죠. 척화론과 이렇게 주화론이 대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료가 중요해요. 자, 결국 여러분 페이지 넘겨보세요. 지금 56쪽. 결국 병자호란이 있고 우리는 청과 군신관계 맺어요. 이게 다 인조 때 있었던 거지. 인조 다음에 효종이 왕이 됩니다. 이 효종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굴욕을 되갚고자, 그러니까는 이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북쪽을 벌하고자 하는 거지. 북쪽을 벌해. 북쪽에 청나라 있잖아. 청나라를 정벌하고자 합니다. 효종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대를 양성하는 등 북벌을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런데 북벌은 계획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북벌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는 게 일반적인 조선의 인식이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후기 되며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조선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즉 청나라를 배우자, 청나라를 정벌을 하는 게 아니고 청나라를 배우고자 하는 북학론이 제기가 됩니다. 북학론. 여러분, 17세기경 되면 과학혁명이 발발하면서 유럽에서 우수한 과학 문물, 기술 이런 게 발달을 해요. 이런 우수한 과학 문물 기술이 청나라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지. 청나라에. 그래서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일부 세력은 청나라에 발달된 과학, 기술, 문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배워서 우리 조선도 부강한 나라가 되자,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북학론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병자호란 직후의 효종 때는 북벌론이 전개됐지만은 이후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오히려 북학론이 제기가 된다. 이런 흐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